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사진 황보선입니다. 오늘 4월의 첫날입니다. 꽃피는 화사한 봄날입니다. 그래서 이 야외 활동 늘어나고 또 앞으로 부활절 또 선거운동까지 여럿 모이는 행사들 때문에 코로나 확산 비상입니다. 실제로 시 확진자 수가 연이틀 500명대로 지금 느는 상황입니다. 75세 이상 고령자 백신 접종 오늘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백신 휴가가 시행되죠. 이틀까지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권고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서울, 부산 보궐선거일이 이제 엿새 뒤 눈앞입니다. 오늘부터 새 여론조사 결과는 안 나옵니다.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표심 향방 이제 가늠하기 힘드니까 선거 전 더 맹렬해지는 기간입니다. 잠시 뒤에 여야 공동선대위원장 노웅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에게 선거판 분석 얘기 듣겠습니다. 2021년 4월 1일 목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시작합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여야 후보 선거 캠프 정책 공방이든 의혹 공세든 막바지 총력전 벌이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노웅래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노 의원님 국회의원 지역구 사선이시고요. 그래서 예. 이래저래 선거 많은 경험 있으시고 선거 베테랑으로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 지금까지 판세 좀 어떻습니까? 예, 여론조사에서도 나온 것처럼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특히 거리에 나가서 우리 주민들, 서울 시민들 만나 뵈면 부동산 폭등 그리고 LH 사태 등에 대한 따가운 질책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단계에서는 뼈저리게 반성합니다.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직자들의 부동산 특이 아주 확실하게 뿌리 뽑도록 해서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법,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이권 개입하고 특위에 이렇게 많이 열려 있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이번에는 선거 전에 통과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도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예. 이것도 국민의힘 시간 끌고 있어서 우리 민주당 의원만이라도 예. 조사하겠다 해서 동의서 받아갖고 권익위원회에 다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예. 조사하도록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같은 확실하게 근절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박영선 후보가요, 오세훈 후보 계속 TV 토론에서도 그렇고 어제도 보니까 계속 이제 자고 나면 거짓말쟁이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상대방 흠결, 의혹 이렇게 집중 부각시키고 공격하는 거 이게 이제 네거티브 전략을 보통 부르는데 이거 민주당답지 않은 모습이다 이런 평가도 들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게요. 그게 네거티브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사실상 이번 선거는 서울시장 뽑는 서울시 살림꾼들 뽑는 선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국민의당은 이걸 정권 심판이라고 지금 이제 공세를 하고 있는 거 이거 국민들 호도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네거티브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특집을 잡는 건 아닙니다. 이게 공직자의 거짓말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지금 내곡동에 있는 오세훈 후보의 일가 땅, 이건 그린벨트 묶여있던 땅을 본인 재직 시에 개발하고 또 보상을 받았는데 그것도 7배나 보상을 받은 거란 말입니다. 36억 원. 네. 근데 이거를 이익을 봤으면서 손해보고 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예? 이거를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거고요. 더군다나 자기가 문제가 되니까 난 현장에 간 적도 없고 위치도 모르고 존재도 모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실제로 거기에 경작하고 있는 분이나 두 분이나 측량 팀장은 오세훈 후보가 현장에 왔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지금이라도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질 아닙니까? 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청와대면 3자 대변인을 하라라고 해서 이제 정책 검증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도 거짓말,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말을 자꾸 되풀이 입만 열면 하는 거는 지금이라도 이실직고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이실직고 지금이라도 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제 오세훈 후보는 이른바 거짓말 논란이 이게 핵심이 아니고 자신이 LH 직원들처럼
뭐 일부러 어떤 정보를 입수해서 땅을 사서 시세 차익을 거두는 그런 뭐 투기를 저지르느냐 아니냐 이게 핵심이다.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거짓말이 그게 본질이 아니라면 더 중요한 그 본질은 뭘 거고요. 만약에 오세훈 후보의 말을 전부 믿는다 하더라도 예. 지금 본인이 재직 시에 셀프 개발하고 셀프 보상을 받았다면 적어도 이런 공직자로서 이익을 보는 거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하는 노력은 있었어야죠. 그게 백지 신탁을 했건 기부가 됐건 어떤 식으로는 했어야 되는데 본인이 그런 걸 안 했다 그런다면 지금이라도 나는 어떻게 하겠다. 그건 그때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다라고 그러든지 그렇게 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공직자의 자세 아닌가요? 예. 그 뭐 빌미를 제공한 점은 또 인정을 합니다. 오세훈 후보가. 그리고 그 표현을 그랬으면 차라리 뭐 의식 속에 뭐 정확히 없었다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더 낫지 않았겠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게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좀 오세훈 후보가 지금 한 일주일 남았는데 좀 분명히 하고 분명히 하고 이제 정책 검증을 하는 이런 국면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또 야권에서는 그런데 이제 뭐 이 박영선 후보 그 이제 도쿄 그 아파트 가지고 또 맞불을 놓았죠, 사실은. 근데 이게 뭐 실거주 3년이고 임대 중개 7년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비판 수긍할 부분 좀 있다고 보십니까? 야당 비판? 그러게요. 뭐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공격을 하는데 이건 지금 2월 달에 지금 이제 일본에서 직장을 근무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2월 달에 이제 매각을 하려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2월 달에 아니고 그 전에 좀 매각 계약을 하려고 그랬으면 더 좋았다는 점에서는 좀 뭐 지적을 받을 부분이 있지만 2월 달에 매매 계약하고 지금 잔금 처리를 못해서 지금 명의 이전이 안 된 건데 이거는 내곡동 땅에 대응한 그 물타기용으로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는 거 공세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엿새 뒤면은 이제 4월 7일 그 투표하는 날인데요. 그 당장 내일과 모레가 사전 투표 날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자, 이런 상황에서 뭐 이낙연 위원장께서 바닥 민심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뭐 체감 좀 하십니까? 아무래도 선거가 임박하면 이제 그 지지자들이 결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도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자칫하다가는 이 개혁 자체가 부정되는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게 아니냐는 위기의식을 갖는 국민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의 반응이 조금씩 오는 거는 사실인 거고요. 근데 하여튼 지금 부동산 문제나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청년층을 비롯해서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지금 실망한 건 사실이고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채워주는 게 우리의 몫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자칫 이것이 결국에는 민주당이 부족하고 모자라더라도 지금 우리 사회가 변해야 되는 이 개혁의 과제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과제에 대해서 민주당 아닌 우리 국민의 힘이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는 국민들이 정말 냉정히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대로 민주당 대신 민주당이 못하고 잘못해서 회초리 맞을 각오는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고치겠지만 그렇지만 국민의 힘이 지금 개혁을 할 수 있는 정당인지 그리고 정말 힘없는 약자들을 위해서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인지 그거는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노웅래 의원님 그런데 지금 뭐 중도층, 그 청년층 지지가 또 큰 변수로 지금 분석이 되는데요. 박 후보께 좀 2층에 중도층, 청년층 표가 많이 가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게요. 지금 뭐 특히 이제 중도층, 우리 젊은 층들 을 포함해서 부동산 문제가 제일 크다고 보는 거죠.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했고요. 집 없는 사람들은 집이 없어서 집을 어떻게 사나고 걱정이 있는 거고요. 집 있는 사람도 세금 걱정 때문에 불만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젊은 층들은 우리 당이 추구하는 정의와 공정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내노남불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김상조 실장의 그 전셋값 인상 아닙니까? 국민들한테는 5% 올리라고 하면서 본인은 14% 올려라면 우리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는 겁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부족하고 잘못된 거는 회초리 달게 받겠다. 그리고 확실하게 개선하고 시정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국민한테 믿음을 주는 조치를 보여야 되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보고요. 예. 그래도 민주당이다 하는 이런 걸 다시 한번 투표장에 꼭 들어가서 투표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예. 그런데 또 뭐 이 상황에서 박주민 의원 그 월세 인상건이 또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사실 뭐 악재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박주민 의원 건도 이렇게 또 내용을 또 자세히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 나름대로 예. 자기는 그렇게 폭리를 취하려 그런 게 아니고 사실 깎아주려고 했던 건데 예. 문제가 되니까 더 많이 깎아줬어야 되는데 덜 깎아준 거에 대한 그렇게 보인다 그런다면 뭐 비판을 받지만 자기는 깎아주려고 했던 건데 지금 이 시점에서 문제가 되니까 하여튼 당에 누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구만요. 예, 알겠습니다. 박영선 후보 그 공약 좀 볼게요. 박 후보께서 이제 그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거 이제 공공주도로만 하는 거 고집하지 않겠다 이런 말 했거든요. 예. 이렇게 지금 정책 방향, 공약 방향 좀 바꾼 거 그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공공주도만 해갖고는 이 부족한 우리 부동산 공급, 우리 주택 공급을 다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 민간 공급, 민간 주도 공급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민간 주도 공급을 해갖고 또 과도한 불로소득이 생기고 시세 차익이 생겨갖고 또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민간 주도 공급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이득 환수나 공공기여를 한다고 그런다면 민간 공급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면에서 민간 주도 공급도 함께 하겠다 하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하고 좀 상충한 거 아니냐, 부딪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동안 있는데요. 했던 거와는 좀 이제 보완을 했다고 하면은 네. 그런 쪽으로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 박영선 시장만의 입장이 아니고 우리 정부의 국토교통부의 입장도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당 차원에서 또 그 부동산 실거주자 그 대출 규제 완화한다. 이 방향으로 가는 것도 맞죠? 예, 사실상 저는 지난해 말부터 이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 완화, 공시지가 현실화를 예. 지금 코로나19 위기에서 좀 일시적으로 완화하자는 주장을 해왔는데 예. 받아들여지가 않았죠. 예. 근데 이제 지금이라도 좀 늦긴 했지만 예. 전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예. 대출 규제와 공시지가 현실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긴 하지만 지금 상황 자체가 너무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예. 그리고 청년과 신혼부부,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또 상당히 있는 더 심한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지금 시점에서 보완이 논의할 때라고 봅니다. 예,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 근데 또 야당에서는 이게 또 선거 코앞에 두고 이게 급선회 하느냐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재난지원금도 예. 주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마찬가지 얘기인데요. 지금 국민들한테 지금 어려운 국민들, 목에까지 좀 어려움이 찬 국민들한테 필요한 조치라면은 선거 전이고 후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재난지원금 지금 어려운 국민들한테 주지 말자고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런다면 지금 어려운 국민들한테 조금이라도 그래서 부동산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한테 힘을 실어주고 조금이라도 부담을 적게 하는 문제라고 그런다면 예. 지금 검토해서 실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1년 미만 토지세 이제 양도세율 현행 50%에서 70%로 대폭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어떻습니까? 단기 매매, 단기 투기 맞겠다는 건데 효과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게요.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요? 예. 양도세를 50%나 물면서 굳이 1년 내 토지 대파하는 경우는 흔치 않을 텐데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취지는 무슨 취지인지 이해는 하겠는데 좀 더 세심히 좀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떤 기사에서 보니까 이번 이제 선거운동 유세 현장에서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언급하는 게 좀 사라졌다 이런 얘기하던데. 네. 대통령과 거리두기라고 또 표현하던데 맞습니까?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대통령 지금 얘기를 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뭐 그렇게 따지면 국민의힘에서 얘기한 건 정권 심판론이랑 같은 얘기인데요. 지금은 후보 간의 경쟁, 후보 간의 상품성, 그리고 경쟁력을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이 선거가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 게 사실은 잘못된 거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 이름이 안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위원이었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사 아침 1분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유승민 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사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분은요. 사선 국회의원 지내셨고, 자, 경제학 박사입니다. 한국개발원 KDI 출신이시고, 또 근데 대구 출신 보수 정치인인데 한때 4대강 반대하고 무상급식 찬성했었죠. 내년 20대 자 대선 잠룡 중 한 명으로 거론됩니다. 지금은 야당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그 보궐선거 판세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론조사들 보면 뭐 오세훈 후보가 큰 표차로 승리할 것이다 나오는데 민주당 캠프에서는 요즘 뭐 박빙될 거다 또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보니까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여론조사상으로는 오세훈 후보가 크게 앞서고 있는 게 확실한 것 같은데 이 여론조사하고 실제 투표 결과하고는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들은 투표율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투표율이요? 각 지지자들이 양쪽 지지자들이 얼마나 투표장에 적극적으로 나오느냐, 투표해 주시느냐, 거기에 달린 거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이 뭐 박빙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민주당의 뭐 희망 사항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뭐 상당히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두려움을 갖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그 선거들 보면 이제 투표율이 높아지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중도 좌측이 더 이렇게 좀 유리하다. 이 얘기하는데 이번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중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유권자들, 그분들이 투표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저는 저희들 야당이 국민의힘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보궐선거라서 평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투표를 끌어올리는데 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7일이 평일이고 뭐 휴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래서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사전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전 투표에 대해서 그동안 국민의힘 일각에서 뭐 굉장히 좀 그런 조심스러운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뭐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내일 모레 사전 투표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직장이나 댁 제일 가까운 곳에 사전 투표소 꼭 좀 찾으셔서 7일날 투표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번 주말에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서울이든 부산이든 간에 자, 야당에서 정권 심판론, 정권 교체론 지금 앞세우고 있고 여당은 뭐 주로 이제 거짓말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는데 민심이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선거 기간 내내 민주당 후보들과 민주당이 뭐 이 네거티브를 이렇게 저는 열심히 하는 걸 못 봤습니다. 우리 오세훈 후보, 부산의 박형준 후보에 대해서 주로 이 부동산 문제 가지고 네거티브를 심하게 하시는데 저는 이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온 게 사실 이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분노한 민심을 우리 네거티브로 잠재우지 못할 거다라고 보고 특히 오세훈 후보 내곡동 땅에 대한 네거티브는 그 본질이 그 내곡동 땅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재직 시절에 시장의 권한을 이용해서 뭔가 개인적인 이득을 부당하게 챙겼느냐. 그 문제인데 그 본질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이 아무런 증거 하나 제시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뭐 청량하는데 갔느냐 안 갔느냐 이런 지역적인 문제로 그렇게 네거티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오세훈 후보 점잖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근데 뭐 방금 전에 제가 이제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아니 그럼 공직자들 분이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기본이 안 돼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민주당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는 뭐 두 가지 같은데요.
아주 초기에 오세훈 후보가 그 내곡동 땅의 존재에 대해서 알았느냐, 예. 또 그게 보금자리 주택지구에 포함된 걸 알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초반에 말을 이렇게 좀 빨리 하다가 말을 바꾼 적이 있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 문제가 제기되니까 본인이 해명을 성실하게 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 하나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토지 청량하는데 뭐 갔느냐 안 갔느냐, 예. 저는 그거는 정말 지역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거짓말 프레임이라고 이렇게 덮어 씌우는데, 그거 16년 전인가요? 뭐 그때 일에 관한 어디에 갔냐 안 갔냐, 예. 또 갔더라도 그게 뭐 또 무슨 불법이나 범법이 증거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예. 문제를 자꾸 민주당이 늘어지는 걸 보고 제가 저 사람들이 네거티브를 할 게 정말 되게 없구나,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네, 지금 황보선의 출발사침 유승민 전 의원과 인터뷰 진행 중입니다. 유 의원님, 지금 네. 저희가 그 YTN 라디오 그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채팅창에 예. 삐삐니 구루매님께서 유승민 대표 나온다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보니까 팬들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여야 후보들 그 공약 좀 여쭤볼게요. 네. 아무래도 뭐 요즘 그 부동산 이 공약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근데 오 후보가 박 후보의 공약들이 좀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예. 이런 비판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동산 공약을 보면 두 분 다 5년 동안 뭐 공급하겠다는 물량은 비슷한데요. 예. 핵심적인 차이가 뭐냐 하면 오세훈 후보는 이 민간이 재건축 재개발을 주도하도록 하겠다라는 거고, 예. 이제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장기 전세 이런 걸 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예. 박영선 후보의 공약은 이 공공주도 개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2사 대책에서 공공주도 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를 그대로 이어봤는데, 공공주도 개발이 뭐냐 하면 LH가 주도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LH가 직원들이 불법 땅 투기 사건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여전히 문재인 정부와 박영선 후보는 공공주도 재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가장 결정적인 차이라고 보고, 예. 저는 공공주도 재개발, 재건축이 그게 성공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예. 박영선 후보께서 본인도 이 공공주도 개발, LH 주도 개발의 문제점을 좀 인식을 하는지 이제 말을 자꾸 바꾸고 있습니다. 자기도 민간 주도 개발을 조금 하겠다. 결국 오세훈 후보 공약 쪽으로 가까이 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거는 오세훈 후보 공약이 훨씬 현실성이 있다. 오세훈 후보가 시장이 되면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안전진단도 새로 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재건축 재개발을 하게 되면, 그러면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 문제가 어느 정도 숨통을 트일 거다.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권에서는 범야권 단일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악재로 터진 LH 투기 사태 때문에 야당이 밀리고 있다, 이런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낙연 위원장이 또 이런 악재가 선거에서 야권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동의하십니까? 단일화는 여당, 야당 다 한 거고요. 예. 민주당도 뭐 단일화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단일화가 변수라기보다 그 LH 사건이 국민들의 어떤 분노, 이거의 어떤 도화선이 된 건 분명한데, 예. 그 근저에는, 그 밑바닥에는 저는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실망, 또 이 사람들의 어떤 거짓이나 위선에 대한 분노, 또 경제 민생을 파탄시킨 소득주도 성장 같은 그런 잘못된 정책, 잘못된 부동산 정책, 이런 데 대한 실망이 그동안 채곡채곡 쌓이고 있다가 어떤 임계치에 다다랐는데, 거기에 그냥 이렇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불을 붙인, 성냥을 그어댄 그 사건이 저는 LH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심 위반이 정말 굉장히 심하다. 민주당이 이 사건을 그냥 일시적인 걸로 받아들이면 그건 굉장히 곤란할 거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낙연 위원장도 사죄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부동산 투기 이거 뭐 예방부터 환수까지 종합적으로 대대적으로 지금 뭐 투기 근절 대책 내놓고 있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그러면 민심을 되돌리는데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LH 사건이 터지자마자 저는 검찰과 감사원이 수사하라고 적극 주장했던 사람인데요. 예. 검찰하고 감사원은 다 빼놓고 예. 경찰 돈하고 또 국토교통부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잘못을 저지른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에서 이걸 조사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무도 믿질 않습니다. 예. 또 지금 투기대책이라고 내놓은 것 중에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내놨는데 네네. 그거는 지금 그 구한국감정원 지금 부동산원이죠. 거기에서 실거래가로 모든 거래 다 조사하고 있고요. 또 금융감독원이나 국세청 동원하면 될 일을 왜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라는 그런 빅브라더를 새로 만드느냐. 그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전 공무원, 하위직 공무원, 교사, 공기업 직원들까지 전부 다 재산 공개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위직 공무원 중에 뭐 인허가나 세금이나 이런 부패하고 관련된 부서에 국한해서 뭐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그거는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갓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된 그 젊은 사람들한테 부패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한테 다 재산 공개를 부모들까지 가족들까지 다 하는 거 이거는 정말 과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저도 이낙연 대표 어제 반성한다 이러면서 잘못했다 이러면서 국민들께 호소하는 그 글을 다 읽어봤는데 제일 중요한 게 빠진 게 지난 4년 동안 부동산 대책에 철저하게 실패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정책을 없애고 우리가 다시 올바른 부동산 대책을 펴겠다. 이 말은 전혀 없습니다. 예컨대 작년에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임대차법이 있습니다. 그 임대차법이 전월세 대란을 불러왔는데 그런 걸 과거의 잘못을 고치겠다. 정책의 실패를 고치겠다. 이런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는 어제 호소가 굉장히 좀 공허하게 들렸고 그걸로 국민들 마음을 돌릴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을 비롯해서 여러 청와대 참모들이 좀 불명예스럽게 하신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는 그 박주민 의원이 또 그 월세 이거 9% 인상 같은 거 이거 알려지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말 보십니까? 정말 그거 보고 그 뭐라 그럴까요? 위선의 극치다. 정말 너무 가정스러운 위선자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왜 이 정권 핵심 실세에 그렇게 많냐? 이분들이 다 그 민변 출신이고 참여연대 출신이고 그동안 사회적 약자를 자기들이 다 대변하는 척, 자기들이 정의와 공정을 독점한 척 그래왔던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뒤로는 임대차법, 자기들이 만든 임대차법, 또 민주당 의원 그분은 이걸 대표 발의하신 분이거든요. 그 법 통과되기 직전에 전월세를 그렇게 올렸다? 그거는 임차인에게 자기들이 뭐 법 시행 전에 자기들 법 잘 아니까 엄청난 고통을 준 건데 정말 이런 위선의 극치 이런 데 대해서 국민들께서 지금 치를 떨고 계시는 거죠. 자, 그나저나 그 김상조 실장 물러나면서 그 경제 라인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보니까 새 경제수석의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이 갔고요. 그러니까 2차관에는 안도골 예산시장이 갔습니다. 이거는 뭐 진용은 잘 꾸려졌다 이렇게 보십니까? 관료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그렇게 배치가 됐는데요. 저는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은 임기 1년이라도 경제 정책의 방향을 좀 이렇게 완전히 틀 수 있느냐.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 계속 OECD 에서 우리가 성장률이 지난해 1등이다라는 그 거짓말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자화자찬하기 바쁘고 그동안 실패한 경제정책,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거 잘못됐으니까 방향을 틀겠다, 방향을 수정하겠다 이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저는 기재부 공무원 출신들이 청와대와 또 이런데 이렇게 배치가 새로 됐다고 하더라도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이
뭐 근본적으로 뭐가 바뀔 거다 이런 기대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 유승민 의원님, 네. 그 인터뷰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좀 다 됐는데 혹시 아이고, 다시 8시 정도에 좀 연결해서 예. 한 5분 정도만 더 좀 인터뷰를 이어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예, 그럼 다시 전화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잠시 네, 뵙겠습니다. 예.